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204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 매도자는 건물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업용 부동산 매도 시 납부를 꼭 해야 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사업용 부동산의 건물가에 대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건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두 번째는 과세 유형별 부가세는 얼마를 납부를 하는지,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체결을 했든지 아니면 구분을 했어도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건물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매수자는 또 어떻게 환급을 받는지 건물분 부가세 납부 및 환급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세는 건물에만 과세가 됩니다. 토지는 부가세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매 금액이 9억 원인데 토지가 6억 원, 건물이 3억 원 이렇게 될 때 토지는 부가세 부과가 되지 않고 건물 3억 원에 대해서 10%인 3천만 원이 부가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토지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부가세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 시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여기서 사업용 건물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가, 또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 이러한 사업용 건물에만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주택 양도는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양도 시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겸용주택, 그러니까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3, 4층은 주택일 때 주택이나 주택 외 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외 부분의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는 그 건물 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용 건물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건물이라도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부동산과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서 포괄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다. 이럴 경우에 그 임대용 건물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를 그대로 안고 매수자가 사겠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포괄 양수도 제도는 건물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다시 매수자가 이를 환급받는 번거로움 또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포괄 양수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별도로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업용 부동산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일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를 하더라도 면세가 된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외의 주택 그러니까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음 일반 상가 건물은 당연히 과세가 되죠.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임대입니다. 주택과 그 토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그 토지를 임대를 하더라도 그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 징수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할 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임대가 될 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여기에 따라서 양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자가 일반 과세자일 때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은 건물 가격 곱하기 10%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부가세 10%. 이럴 경우에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일단 지불을 하고 양도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수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게 돼요.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갑니다. 다음 두 번째, 양도자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세액은 건물 가격 곱하기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율이 그 건물 사용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5 내지 30%를 적용을 해서 부가세 납부 세액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도 양수자가 먼저 지불을 하고 양도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데 양도자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건물가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예외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건물 가액의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를 하고 토지와 건물, 구축물 가격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가격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건물과 구축물의 실제 거래 가격이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구축물 가격 중 부가세 부담 의무가 있는 건물과 구축물의 실제 거래 가격이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먼저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건물 가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수단을 써서 건물가액을 산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매매 금액에 토지 건물 구축물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또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 가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건물가액을 산출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한 건물금액. 이 얘기는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토지가격, 건물가격, 구축물 가격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과 구축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매매 금액에 곱해서 건물과 구축물 가격을 산정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해서 안분한 건물 금액.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따져서 토지와 건물 금액을 구분을 해내고 그 중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 금액에 곱해서 건물 가격을 산정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산정 방법은 사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한 금액. 네 번째는 취득가액.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한 건물가액.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구축물 가격이 각각 구분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토지, 건물, 구축물 가격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에 있는 건물과 구축물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토지, 건물, 구축물 가격을 합해서 기재를 할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건물 가격을 산출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원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건물 가격을 산출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건물 가격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의 계산 사례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 방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먼저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분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건물 부분의 가격을 산출을 해내야 된다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 예외적인 계산 사례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 가격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일단 상가 매매 가격은 5억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 건물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토지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건물의 감정가격이나 기준시가는 1억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 부분의 비율을 산정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토지와 건물 가격 3억 5천분에 건물 가격 1억 원.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0.285, 28.5%란 얘기예요. 이렇게 건물분 비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금액 5억 중에서 건물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출 방법을 보시면 매매 금액이 5억이에요. 곱하기 앞에서 계산한 건물 비율이 있죠. 건물 비율은 토지와 건물 총 금액에서 건물 비율은 28.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 5억에다가 건물 비율 28.5%를 곱하면 이 건물 가격은 1억 4,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분 부가세는 건물 가격 1억 4,250만 원 곱하기 10% 해서 부가세 금액은 1,425만 원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토지와 건물, 구축물 가격이 매매계약서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가격들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건물과 구축물의 실지 거래 가격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 구축물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해서 건물 가격을 산출해 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예외적인 방법은 첫 번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축물과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 금액에 곱해서 건물과 구축물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두 번째,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토지의 공시지가 또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산출을 해내고 그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매 금액에 곱해서 건물 가격을 산출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매매 당사자가 건물 가액을 산출을 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납세자가 신고한 건물 안분 금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금액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세무서에서는 법에 정한 방법으로 다시 안분 계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안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당사자가 건물 가액을 임으로 정해서 분명한 가액으로 신고를 해도 통상 세무서에서는 그 가액을 검증해서 건물 가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소명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지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그 부동산 가액 중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 건물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가지고 매도자는 그 금액을 매수자한테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세무서에 다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죠. 이 물건은 갑소유 물건입니다. 4층 건물이고 토지와 함께 을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 갑은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부가세를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매수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은 부동산 가액 5억 원 외에 건물분 부가세 1,425만 원을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시고 다음 강의에서 별도로 이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그 매매 금액 중에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가액을 산출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법 그리고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 또 매수자는 어떻게 세무서에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